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국민적 상식 하나 우리 서로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요. 뭐냐? 국회란 어떤 기관이냐? 국민의 대의 기관이죠. 국민이 뽑은 대의원들이 모여서 법률도 만들고 또 예산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견제 기능도 수행하고 그런 곳이 곧 국회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요. 국회의원은 뭐 출신 지역의 대표성도 갖고 또 소속 정당의 대표성도 갖죠. 그렇지만 그 본질은 국민의 대표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국회의원이 곧 정당의 대표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면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정수가 300명 아닙니까? 지금은 뭐 5명이 결혼에 대해서 제적 295석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당 투표에서 그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이 권한을 행사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정당 대표 한 사람씩만 나오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라는 데 있습니다. 정당의 대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각자가 독립해서, 이 각자가 헌법기관이거든요. 독립해서 자신의 양심과 또 이성이 명하는 데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의정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요. 정당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게 오래된 그 고질병이죠. 정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데 그 각 정당은 또 어떻습니까? 유력자라는 사람들이 또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정은요. 몇 사람의 유력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정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공깃돌 놀이 하듯이. 하긴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합니다. 현대 의회 정치의 고민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그 10일에요.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안 그 규모가 512조 2,500억 원 규모랍니다. 올해보다 9.1%나 더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2정당 그 다음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배제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 원내 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또 바른미래당 세 개 정당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니까 거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보겠다 이렇게 했다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된다 그런 명분으로 민주당이 4+1 협의체 이게 뭐냐면요. 민주당하고 민주당은 여당이죠. 그 다음 야당 3개, 4개, 야당 4개죠.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 4개 군소정당하고 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배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 국회의원의 결정이 아니고 정당의 결정이죠. 212명이 출석해가지고 168명이 예산안 찬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폭력적 의정이죠.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머릿수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이 의회 정치 과정을 좌지우지하니까 그 폭력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정농단이라고 할 수도 있죠. 농단이란 말은 민주당이 많이 썼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이 예산안이라는 건 말이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의회의 존립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본래 의회는요. 이 국민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었던 게 이 의회입니다. 영국에서 1628년에 권리청원이 있었죠. 거기에 이미 의회 승인 없이 조세 징수를 못한다 이런 명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89년에 권리장전 여기에도 이제 그것이 재확인됐고 또 1789년에 그때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그때 국민의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세계인권선언 거기에서도 이게 또 다시 재확인되고 재선언됐습니다. 뭐냐?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못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나가서 자기들의 대표가 나가서 결정을 했을 때 세금을 내겠다는 거죠. 1765년에요. 영국이 인지조례 뭐 그렇게 알려졌죠. 설탕조례 혹은 인지법 설탕법 이건데 이 모든 문건에는 인지를 붙여라. 그렇게 돈 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설탕 수입할 때 돈 내라.
이렇게 해서 그 세금을 이제 그렇게 거두는 건데, 식민지. 그래서 그때 식민지 측에서, 미국 식민지 측에서 내건 이 저항 논리가 바로 대표 없이 조세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이 예산인데 왜?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은 지금 살겠다 못 살겠다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는 뭐 나날이 좀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들도 지금 한숨을 쉬고 있고 이 판입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데 정부만이 9.1% 돈을 더 써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1 뭐 협의체 여기서 일사천리로 그냥 표결해서 처리해버린 거죠. 한국당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근데 이런 행태가요. 예산안 처리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재현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인영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가 12일에 뭘 선언했냐. 1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하고 민생법안 모두 일괄 상정하겠다. 그런데 그 지난 9일에 말이죠. 3당 그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뭘 합의하느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처리한다. 대신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뭘 하냐면 자유한국당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역시 여기서도 4+1 협의체 이걸 가동해서 그냥 우리끼리 처리해버리겠어. 뭐 숫자는 충분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뭐 이걸 다시 어떻게 하냐. 필리버스터 다시 신청하느냐. 뭐 무더기 수정안을 내가지고 의사 일정을 좀 지연시키느냐. 뭐 이런 온갖 이야기가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머릿수가 너무 적으니까 상대가 안 되죠. 중과 부적이라고. 머리수 많은 데는 못 당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의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의정 농단을 하고 있는 거죠. 공수처법 그건 대통령한테 더 큰 사정의 칼을 쥐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버거운 검찰보다는 경찰 말 잘 듣는 경찰에 더 큰 권한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해가지고 의회를 군소정당 난립체제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대통령 정권 측에서 국회를 다루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국민으로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은요. 지켜보되 이 민주당이 맨날 입을 열면 민주주의 이러고 숫자 정치, 머릿수 정치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고 맹렬히 공격하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이 사람들이니까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 민주의정의 원리에 대해서 얼마나 신봉하고 존중하는지 아주 똑똑히 지켜봐야죠.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